안녕하세요. 국어쌤의 독서생활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제가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한 달에 평균 4~5권 정도 읽었어요. 올해는 일주일에 2권 정도, 한 달에 7~8권, 많으면 10권 정도를 읽고 있어요. 독서량이 2배 정도 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독서량 늘리는 저만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고 또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독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책을 좀 많이 읽고 싶다, 독서량에 욕심을 좀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비결, 목표 정하기.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맞아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몇 킬로 감량, 도전 몇 킬로. 이런 목표가 생기면 좀 더 의지가 생기게 되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목표는 한 달에 몇 권 이렇게 권수로 정할 수도 있고요. 매일 하루에 30분 이렇게 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30분 그리고 잠들기 전에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루에도 빠짐없이 단 10분이라도 책을 매일 읽고 있어요. 이때 핵심은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3시간, 하루 한 권 읽기 이렇게 무리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독서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결, 독서 앱 활용하기. 저는 독서 앱을 활용하여 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독서 목록을 노트에 수기로 적기도 하고 엑셀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핸드폰은 늘 소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작성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요즘은 독서 앱도 정말 많고 저도 다양한 앱을 사용해 봤는데요. 요즘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앱은 책꽂이라는 독서 앱입니다. 유료 어플이고요. 어플을 클릭하면 맨 아래에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뜹니다. 자, 여기를 또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금 읽기 상태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 메모를 눌러서 책에 대한 내용을 메모할 수도 있고 또 이 아래에 별점을 클릭하고 또 책에 대한 별점을 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독서 일지를 따로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밑에 진행 상태를 클릭하고 그날 읽은 페이지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읽은 날은 읽기 상태를 읽었음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도서 목록에 읽은 책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어플을 사용하면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이 통계인데요. 여기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목록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은 범주별 통계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을 장르별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여기 작가별로도 제가 읽은 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연간 1년 동안 월마다 제가 읽은 책의 권수를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독서 앱을 통해 목록을 작성하면 제가 읽은 책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워요. 무엇보다 독서 목록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니까 독서 습관을 잡는 데도 도움이 돼서 독서량을 늘리는데 이 독서 앱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결, 독서 모임 활용하기. 책을 읽자고 다짐은 했지만 혼자만의 의지로는 좀 부족하시다고요?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하나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나 2개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민음사와 문학동네 북클럽에도 가입해서 다양한 행사나 온라인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처음 할 때는 강제성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읽게 되겠다 싶었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은 강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또 활동이 재밌고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독서에 좋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책에 더욱 재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독서 모임의 좋은 점이 아주 많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만든 독서 모임 하면 좋은 점이라는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비결, 전자책 활용하기. 저는 주로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전자책을 이용하면 밤에 누워서 독서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전자책을 읽다 잠드는 게 습관이 되어서 독서량이 확 늘었어요. 또 전자책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병원을 갔는데 대기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이라는 거예요. 책도 들고 오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나 의미도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보는 것보다 전자책을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전자책을 활용해서 틈틈이 독서를 하면 독서 습관도 생기고 어느새 독서량이 확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SNS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책 겉표지를 찍어서 간단한 감상평을 남기는 인스타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SNS를 보고 재밌겠다며 나도 읽어야지 하는 댓글을 보고 또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댓글을 보며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또 독서 의욕이 막 솟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스타그램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읽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에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그를 통해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늘은 제가 독서량 늘리는 방법 5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중에서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독서량 늘리기에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